날씨도 좋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공연 기획단체에 맞게 공연 하나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와보신 분 계세요?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여기가 거제가 맞긴 할까요? 네, 거제겠죠 아마. 네, 바야흐로 한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15, 16년도쯤에 거제 옥포동에 소재한 블루스하우스라는 클럽에서의 공연 영상입니다. 네, 제가 참여했던 팀이고, 그 당시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아까 떼창하는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네. 사실 이런 광경이 일반적인 공연에서 나오기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때의 이 공연, 이 떼창, 이런 기억들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리니까 앉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먼저 해요. 네, 작은 흐름으로 큰 파도를 만들고 싶은 몽상가 공연 문화 기획단체 옥태현 대표 이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긴데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해 안 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도 적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단체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거제의 라이브 클럽 공연 문화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인디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하고 지금 현재 단체 옥태원이 기획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다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제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도 조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저 미금실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옥태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단체 옥태원을 만들기 전에는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면 해시태그 옥태원으로 검색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옥태원에서 밥 먹었다, 공연 봤다, 차 마셨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옥태원은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거리, 옥포에 외국인이 많다 해서 이태원 같다 해가지고 옥포 플러스 이태원에서 옥태원이라고 불려져 왔고 거기에 플러스로 거기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 외국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해서 이제 일하러 들어오셨다가 파견을 오셨다가 연장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분들이 또 특별하게도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외국인 뮤지션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연을 보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간 이런 라이브 공연 문화 또한 옥태원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위치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옥포입니다. 여기 옥포 가보셨죠 다들? 네. 여기 이제 대우조선이랑 오션플라자 그리고 아마 여기가 이제 롯데마트일 거예요. 그쪽 사이에 있는 저 바운더리에 있는 구역에 펍이라고 해서 조금 서양식 선술집 느낌이랄까요? 그럼 조금 규모는 작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술 마시고 또 공연도 볼 수 있고 한 그런 곳들이 이렇게 조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즐겨주시는 그런 구역이고요. 가시면은 요즘에는 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죠. 네, 한국인이 없어요. 외국 사람밖에 없고.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여주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옥태원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린 뭐냐? 네, 옥태원 여기 지역 알겠는데 우리는 뭐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단체 옥태원은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이제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거제 옥포의 라이브 공연 문화의 흐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조금 보면서 요것들을 조금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고 하고자 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심으로 아까 이제 형성된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에 조금 한계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극복을 하고 또 이제 거제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즐길거리,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옥태원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나 모르겠어요. 이 하얀 선 안에 있는 친구들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얀 선 밖에 있는 한 분이 저기 앉아 계신데, 네. 그 5명 중에서 4명이 저 대우조선에 향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 직장인이시고 이제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프로 관객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연을 보고 너무 잘 즐겨준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오던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기획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리는 그림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옥태원이라는 단체 안에서 각자가 원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좀 다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도 이제 음악과 공연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집중을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얼마 안 됐어요. 9월 달에 저희가 매달 기획하고 있는 클럽 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공연에 참여했던 이제 부산 등지에서 온 인디 밴드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저희 공연에 오면은 이 친구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연이 처음이어서 스크립트를 준비를 했는데 폰트 사이즈가 11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해서도 조금 한 페이지 넣어봤습니다. 궁금해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그럼 이제 저는 누구냐? 저에 대해서 좀 숫자로 좀 표현을 해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37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이. 좀 실망이네요. 네, 37 맞습니다. 나이 저 85년생 37살이고 85년 10월 2일생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여러분?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강연 제의가 매니저님한테 왔을 때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런 강의를 하나. 근데 뭔가 선물 같더라고요. 이게 뭐 나한테 주는 선물인가 싶어가지고 흔쾌히 사실 진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7. 이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모르시겠죠? 거제에서 7년 사신 거 아니에요? 오, 비슷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비슷한 거. 옥포에 7년 사셨나?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자녀 나이. 제가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어. 네,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네, 와이프는 약간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천사인지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 쭉 듣다 보면은 이건 천사가 아니면은 인정할 수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세부에서 자원봉사 갔다가 와이프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 저희 와이프 얘기를 조금 하자면 여기 지세포에 청년몰이 생기거든요. 아십니까 혹시? 네. 지세포 저 안쪽에 농협 창고가 있어요. 거기를 좀 개조해서
청년몰이 내년 3월쯤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자로 공예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다음은 2+6. 이건 아시겠죠 아마? 2살, 6살? 아 역시 선물이 없습니다. 근데 선물 준비된 거 없습니까? 혹시? 없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2살, 6살 딸아이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 이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희 와이프가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밴드 활동을 지금 3가지 밴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인디밴드 더 스미디스 외국인이랑 같이 하는 밴드 25pp라는 인디 밴드, 그리고 또 하나의 밴드를 지금 준비 중인데, 이 3가지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0. 이건 뭘까요? 공연 횟수. 네? 공연 횟수. 아 공연 횟수.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제 목표 나이입니다. 목표 나이. 이 사진 2014년도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갔을 때 와이프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와 저 무대에서 공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와 저 무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목표일 수도 있지만, 제가 40살이 됐을 때 이런 중대규모 축제를 거제에서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제 꿈을 이룬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지점을 40대로 정했어요. 제가 거제에 온 지는 지금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다가 대학생활 하면서 어떤 음악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진하게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취업하고 나서 거제에 오고 나서도 몇 년간은 올라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진하게 했었고, 그러면서 제 인생에 이 음악이랑 공연이라는 이 단어들이 이렇게 팍 박힌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고 있고, 당시에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드럼을 연주를 하는데, 어린 마음에 조금 이걸로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다행히도 제가 언더그라운드 뮤지션계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취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우선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다가 이제 거제 이제 조선소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고, 입사하면서 바로 밴드부터 찾았거든요. 2012년도 입사를 해서 클럽에서 밴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공연했을 때가 진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무대였는데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외국인 분들이 너무 호응이 좋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사실 이런 분위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점점 뭔가 경기가 이렇게 하락되면서 같이 문화 자체도 이렇게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쯤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공연을 하는 이 무대를 지켜야 될 사람은 어떤 펍 사장님도 아니고 관객도 아니고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연장이 없으면은 공연도 못하고 그럼 내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당시에 경남 음악 창작소 뮤지시스라는 곳에서 로컬 공연 기획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거제시에서 청년 리빙넷 프로젝트라는 그런 공모 사업이 또 있어서 좋은 기회로 거기에 이제 로컬 공연 기획으로 공모를 해서 그거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공연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옥태원은 이제 거제에서 공연 기획을 하려고 해요. 공연 기획을 해야겠다라고 처음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경험한 이런 공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아카이빙을 해보자. 어땠었나? 옛날에 어떤 분위기였었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거제에 공연은 다양하죠. 지역 축제도 있고 버스킹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클럽 공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처음에 집중한 것처럼 어떤 이제 클럽 공연에 대해서 우선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제 경험만으로 약간 좀 조사를 조금 했고요. 그거를 이제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고려했냐면요. 이제 공연 팀 수, 이제 공연이 가능한 팀 수라든가 공연 곡수, 시간들, 그리고 공연 장르, 그리고 관객 구성, 또 분위기, 또 이제 공연이 가능했던 공연장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했어요. 사실 제가 경험한 이제 옥태원 공연문화는 2012년도부터였는데 아마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2012년도에 제가 공연을 시작을 했을 때 이미 한 10년 동안 공연을 해오던 외국인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제 경험을 쌓았던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뭐 그런 게 아닐까. 네, 약간 조금 처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네, 박수와 함께 2012년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를 조금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적어 보았어요. 이제 호황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공연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았던 그때. 이제 외국인 밴드와 관객 위주로 이렇게 이제 공연씬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당시에 외국인 내국인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은 외국인이 9 이상, 내국인 이제 한국인은 1 미만 이렇게 형성이 돼서 공연이 진행이 됐었고 공연 밴드들도 뭐 한 6, 7, 8 뭐 이렇게 많은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연 밴드들을 이제 저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커버 밴드예요. 그러니까 기성곡 있는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공연을 하는 거 그런 밴드들이 있고 그리고 인디 내지는 커버 인디 밴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기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어떤 창작 활동을 하거나 또는 어떤 기성곡을 우리에 맞게 맞는 모습으로 조금 편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관객들에게 내보이는 이런 밴드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밴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외국인 관객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노래가 영어여야겠죠. 그렇죠. 영어로 얘기를 이제 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 밴드, 내국인 밴드 할 것 없이 다 외국 노래를 했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어떤 메탈이라든가 락이라든가 블루스라든가 팝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을 보통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고 공연 장소는 당시에 제가 아는 것만 지금 써놓긴 했는데 한 4-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4-5개 클럽들이 공연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 4-5개 클럽이 지금 없거나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엄청 이제 이거는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당시에 이제 공연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팀이 한 밴드가 2시간에서 3시간여의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제 공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단독 콘서트 이런 거 가야지 한 2시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밴드들이 2시간에서 3시간 공연을 한다는 거는 저도 사실 문화적 충격이었고 했는데 이미 그런 문화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긴 시간 공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는 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되었고 공연 곡수도 한 거의 30곡 가까이 이렇게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때는 팁도 많이 받았고요. 네, 팁도 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되게 좋았고 막 춤도 추시고 앞에서 그래서 사실 음악적으로 어떤 밴드로서 이 음악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고민은 과연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이 기간 동안. 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 됐던 그런 3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네, 이런 밴드 여기도 이제 제가 있죠. 제가 사진이 계속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 계속 나오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했던 또 밴드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왔을 때 이미 한 10년 정도 있었던 친구들, 할아버지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있었고 사람도 이랬어요. 이제 클럽 내부입니다. 블루스하우스라는 클럽 내부인데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로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영상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공연을 하던 밴드들의 영상을 클립으로 조금씩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아까 보였던 요 외국인 요 밴드가 했던 이제 오비비라는 밴드였어요. 오포 블루스 밴드. 이 팀이 했던 On New Day Yesterday라는 곡 커버를 했던 영상인데 좀 들어볼게요. 약간 외국 느낌 나죠? 이게 블루스라는 건데. 이제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트와일라이트 밴드라는 밴드들이 당시에 공연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저는 그때 당시 다 느꼈기 때문에 사실 향수가 좀 약간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다시 다 봤거든요. 좋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나서 이제 2015년부터 2017년도 한 3년 정도를 또 정리를 해봤어요. 이때도 사실 비슷했어요. 전이랑 비슷한데 뭔가 관객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을 했고요. 공연 밴드들도 조금씩 조금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약간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경기랑 맞물려서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장기 파견 왔던 친구들이 좀 복귀가 빨라지기 시작한 거죠. 좀 일찍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이전이랑 뭐 분위기는 비슷하긴 했으나 이제 관객층들이 좀 바뀌면서 이 관객들이 선호 밴드라는 게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연이 막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좋아하는 팀이 조금씩 생겼다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었고 이제 외국인 내국인 비율도 전보다는 덜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훨씬 많은 양상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락밴드들이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스하우스라는 아까 이제 공연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이제 블루스하우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옥태원 공연 문화의 좀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이제 클럽이 좀 만들어지기도 했고 공연 시간은 이전이랑 약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공연 수도 비슷하게 흘러갔고 그러니까 반응도 비슷하게 흘러갔고 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꽉 차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조금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도 사실 이제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음악적인 고민은 조금 많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어떤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펍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이제 메인 목적이 보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친구들은 술 마시러 가는 게 약간 목적이더라고요. 술 마시는데 공연을 한다. 우리는 공연을 하는데 술 한잔 한다. 약간 요게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거기다가 보는 시각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 세부에 놀러 갔다가 라이브 클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필리핀 라이브 밴드가 공연을 했는데 그 강남 스타일을 연주를 막 하더라고요. 강남 스타일을.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반갑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재밌다. 뭔가 자랑스럽다. 이런 시각으로만 공연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팀이 잘한다, 못한다, 음악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어쩌면 이때 했던 그 공연들 그리고 관객들의 시각은 요것과 약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이 팀이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음악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기네 나라에서 유명한 노래를 한국 밴드들이 뭔가 플레이를 한다. 요거에 이제 좀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좀 느끼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주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던 이제 고메드라는 밴드, 지금은 해체를 했는데 이 밴드들이 공연하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이제 한국인 밴드들 중에서는 이 고메드라는 밴드가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했던 밴드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분위기 한번 볼게요. 외국 친구들은 그렇게 무대로 나오더라고요. 춤을 추고. 네, 요런 분위기가 조금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잘 됐을 때 일반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인 관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고 희열을 느꼈고, 그거를 진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영상, 저는 지금도 이거 보면 약간 소름 돋는데 아주머니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 여성분 같은 분이 많았다면은 아마 옥태원은 없지 않았을까, 계속 재밌게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분위기를 갖고 이제 2017년도까지 흘러옵니다. 이때까지 너무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공연 하나가 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때는 침체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제 외국인 관객들이 급감하게 돼요. 그렇다고 내국인 관객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비율로 따지자면은 외국인 반, 내국인 반. 근데 절대적인 숫자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예전에 뭐 한 70명 관객에 외국인 60에 한국인 뭐 10명 이렇다면은 지금은 30명도 안 되는 관객에 외국인 뭐 10명, 15명, 내국인 10명, 15명.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이때부터 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라이브 펍을 운영하던 이제 사장님들의 경영 환경에도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말, 2018년도 중순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루스하우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제 옥포 공연 씬의 중심 될 수 있는 클럽이 휴업을 하게 돼요. 잠깐 이제 일을 멈추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샹론 카페라는 곳으로 이제 공연이 계속 이렇게 몰리기 시작했고, 이때도 뭐 유사하게 공연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객의 어떤 호응이라든가 수라든가 흥행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외국인 밴드들도 2017년도까지 해서 대부분이 돌아가고 이제 로컬 밴드들이 이제 공연 씬을 주도를 하게 이제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밴드가 공연 시간이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로컬 밴드다 해도 2시간 공연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퀄리티의 문제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지루해하기도 해요. 내국인들은 한 사람이 저도 지금 뭐 1시간 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한 팀이 1시간, 2시간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로컬 밴드들 중요한 얘기니까 잠시 더 10시 반과 11시 반에 결제하신 분은 11시까지 영상통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D를 10시 반과 11시 반에 결제하신 분은 11시까지 4D 영상통화만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리나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로컬 밴드들이 약간 이제 한국인 밴드들이 약간 주도하는 형식이 되면서 저희들이 느낀 거죠. 사람이 너무 없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인트 공연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팀에서 2시간, 3시간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팀이 모여가지고 2시간 정도의 공연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사진이네요. 되게 슬픈 사진. 왜 흑백으로 해놨을까요? 공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샴록 카페라는 곳인데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한국 사람 한 6명 정도 있는데 6명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네. 뭐 다른 밴드 분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좀 사람은 없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컬 밴드들끼리 이렇게 조인트해서 기획을 해서 한번 했었던 적도 있어요. 2019년도 말에. 근데 뭐 상당히 이제 흥행을 했고 나름 일단은 밴드 한 4개 팀이 모여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셔가지고 뭐 좋은 분위기는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밴드 간의 유대감도 쌓았고 그런 분위기가 됐었지만 그게 이제 꾸준히 유지되기는 조금 어려웠었고 다행히 이때쯤에 이제 새로운 밴드가 하나 생겨요. 외국인 밴드인데 호주에서 날라온 부부가 이제 거제 오포신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뭐 대단한 팀이다 이거보다는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성곡을 유명한 노래를 커버를 해서 공연하는 형태였다면 이 친구들은 호주에서 자기네들이 앨범을 냈던 팀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개성을 담은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에는 공연이 너무 안 됐어요. 사람도 없고 공연은 진행이 됐지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이 공연을 할 때마다 박 터지는 거죠. 마치 약간 역주행 되는 것처럼 어디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다 기어 나왔는지 공연이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포 공연 문화는 다수의 외국인 관객과 외국인 뮤지션이 만들었던 문화예요. 근데 조선업 경기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관객도 떠나가고 외국인 뮤지션도 떠나가는데 그러면은 이 공연팀은 무엇을 위한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계속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로컬 이제 한국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호주 밴드를 보면서 개성을 담은 창작 활동을 하는 밴드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 이런 좀 가능성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될 뭔가 도전적인 이제 시기에 더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 계신가요? 뭐 게임이라도 하나 하고 잠깐. 네,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네, 이게 계속 공연 영상이 나와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끝일 겁니다. 네, 이제 한국 노래를 하기 시작했죠.
약간 이제 한국인들은 더 듣기 편하실 것 같아요. 가사가 들리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조인트 공연했을 때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도 한번 나오고 하는데 약간 광란의 약간 그런 감이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사람도 많았고 그때 이제 이 안경 쓴 친구가 너무 잘 노는 걸 보고 제가 옥태원에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앉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요 호주에서 온 친구들인데 네, 요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음악은 본인들이 만든 음악이에요. 네, 조금 결이 다르죠. 네. 네, 이제 전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결이 조금 달라지는 뭐 그런 양상을 좀 보였고 엄청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안 드렸는데 혹시 공연 오프에 보러 오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신가요? 그쵸. 다른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네, 다음부터 오세요. 네, 이제 넘어갈게요. 2020년도 되게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옥태원이 이제 그때 단체 옥태원이 2020년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연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이 사진은 사실 2019년도인데 이제 조인트 공연했을 때 사진이에요. 로컬 팀들이 같이 했을 때 사람이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2020년도에는 이제 다른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어떻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이제 옥태원 립밤이라는 저희 메인 기획 공연이 있어요. 그걸 2020년도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 당시에 공연팀이 여러 팀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공연을 못하던 그런 시기였고 이제는 외국인 내국인 비율이 한 2대8 정도로 내국인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클럽은 이때 이제 블루사우스가 폐업을 하시고요. 이제 샴록 카페라는 곳만 어떻게 보면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좀 환경을 가진 곳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만 이제 공연을 많지는 않지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공연 자체도 공연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로 이제 동일했으나 공연팀은 좀 여러 팀들이 조인트를 해서 공연하는 형식을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2020년 거제시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저희가 어떤 창작이라는 포인트, 인디밴드라는 포인트 이쪽에 이제 조금 집중해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외부에서 좀 밴드를 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게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인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밴드는 거제 와서 공연하는 걸 좋아할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사실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가 사실 도전하는 프로젝트란 말이죠.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근데 해결이 안 돼도 난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이런 식의 약간 도전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잘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 됐고 그 저희 기획 공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밴드들이 이제 부산에서 앨범을 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제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저희는 밴드 기린이었고요. 뷰티풀 데이지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약간 OST 삽입도 됐었고 사설이지만 노래하는 친구는 옛날 K-pop 스타에도 한번 나왔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연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섭외를 하고 싶었던 팀이었고 흔쾌히 또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공연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밴드 다 스타들입니다. 뭔가 방송이랑 음악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안 보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같은. 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놀라웠던 게 굿즈를 가져오셨는데 다 팔았어요 그날. 그러니까 CD나 이런 것들, 티셔츠나. 그중 산 사람이 저 친구 한 명 후드티 입고 왔는데 네, 그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좋은 인상을 받고선 이달 말에 3번째 거제 공연을 하러 또 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그나마 어떤 인디 밴드의 공연들이 효과가 있음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밴드 그리고 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죠. 그러니까 태동기라고 좀 거창하게 썼습니다. 어떤 인디 문화가 이제 시작되는 한 해를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환경은 똑같았어요. 사람은 없고 이제는 거의 외국인들이 거의 없는 한 명 있을까 말까 일반적인 공연에서 그런 상태였고 이때부터는 어떤 인디 뮤지션이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제 내에 있는 로컬 인디 밴드들을 뭔가 발굴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거제 인디 뮤지션 해가지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외국인 더 스미디스 밴드 25pp라는 밴드가 있고요. 또 이제 스퀘어 노브라는 또 밴드가 있고 스퀘어 노브는 되게 오래된 한국인 밴드인데 사실 여기 인디 밴드로 시작을 했어요. 작곡을 하고 했는데 클럽에서 공연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한국말이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게 이제 커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공연을 하시다가 이제는 조금 본인들의 음악을 조금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밴드고 그리고 이제 블루지라는 또 젊은 재즈 밴드가 이제 새로 나오게 됐죠. 하여튼 이런 팀들이 좀 인디 문화, 인디 공연을 좀 주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기획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진행했던 그 옥태원 립밤이라는 공연 기획이 있어요. 아까 영상 보여드리고 했던 것들이 옥태원 립밤이라는 공연인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인디 밴드들을 초청하고 또 저희 거제에 있는 로컬 밴드 한두 팀 같이 조인트해서 공연하는 컨셉으로 올해 4월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4월부터 계속 지금 5월, 6월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 이번 달에도 23일 날 이제 클럽에서 또 이제 외부에 있는 두 밴드들과 또 거제에 있는 로컬 밴드 한 팀이 모여서 공연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도 이제 또 거제시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2021년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를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했어요. 좀 다른 컨셉으로. 어떤 컨셉이었냐면요. 거제에서 활동하는 이제 로컬 밴드들이 창작을 해보자 해서 우리 음반 한번 만들어보자. 옴니버스 앨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이것도 다행히 이제 고맙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지금 음원 작업은 끝났고 이제 CD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CD를 판매해서 이제 전액 기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나오면은 SNS나 이런 데 홍보가 될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연했던 영상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또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공연 한번 와보신 분 언제 혹시 와보셨어요? 작년 말쯤 작년 말에요? 현록은 자주 아. 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오늘 계신 분들이 다 조금 약간 안면이 있으신 듯한 느낌적인 약간 느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도 공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번 달에 했던 공연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잖아 지난번 말일지 저버렸던 꽃잎이 이번엔 또 어떨까 아득한 그 사이에 맞추듯 고개를 내밀고는 그대로 멈췄으면 있잖아 지난 여름에 우리 몇 번이나 바다에 날아갔었던 걸까 아득한 수평선 넘어진 듯 노을 밑에 춤춘 듯 물결에 음악 너무 좋죠. 폴립이라는 밴드의 음악이었었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팀은 너무 좋은 팀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엄청 더 커질 사실 밴드라고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 온스테이지에도 나왔었고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음악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음악을 틀고 있으니 DJ가 된 듯한 기분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은 다 이제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언젠가는 이런 영상들이 다 거제 로컬 밴드로 이렇게 딱 채워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다른 팀들을 섭외해서 공연을 보여드리고 이런 행위들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거제의 어떤 로컬 인디 공연 문화를 좀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고 아직까지 사실 인프라라든가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옥포의 공연 씬이 이렇게 이제 흘러왔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공연 씬은 인디가 우선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디 하는데 인디가 뭐냐, 인디 문화가 뭐냐,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 문화, 인디 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잘 모르시더라도 홍대 바로 떠오르거든요. 사실 이제 홍대에 저도 많이 공연 보러 가고 경험을 했던 곳인데 그랬다고 해요. 이건 TV에 나왔던 얘기인데 홍대가 이제 미대가 유명하잖아요. 미술이. 그래서 좀 그쪽에 아티스트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좀 넘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악가들도 거기서 뭔가를 표출하고 하는데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토대로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홍대에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인디 뮤지션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선망하는 그런 이제 씬이 홍대 씬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공연 보러 들어가고 이렇게 공연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홍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 인디 문화, 인디 음악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디라는 건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써놨지만 결론적으로는 창작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들이 만드는 문화가 인디 문화, 창작을 기반으로 한 뮤지션이 만드는 음악이 인디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인디가 약간 언더그라운드, 뭔가 조금 구석에 있는 듯한 느낌, 어두운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인디였다. 인디가 없으면은 주류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울에는 되게 많은 클럽이 있습니다. 보통 장르별로 이렇게 클럽이 많이 있어요.
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락 음악은 뭐 클럽 FF, 뭐 재즈나 이런 것들은 뭐 에반스, 예. 그리고 뭐 잼이라든가 뭐 블루스라든가 그럼 뭐 천년 동안도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엄청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다. 공연 클럽들이. 그럼 경남에는 뭐가 있냐? 뭐 한두 가지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대구에 이제 클럽 남구라고 들은 것 같은데 클럽 헤비라는 이제 공연장이 있어서 되게 씬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부산에는 여러 가지 클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성대 앞에 오방가르드라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제일 공연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샴록 카페라는 곳이 있죠. 네, 여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2020년도 말부터 외국에서 밴드들을 이렇게 모셔서 공연을 했잖아요. 재밌는 게 이 밴드들이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가셨어요. 와, 이런 곳이 있냐, 너무 재밌다 하고 만족을 하고 가시니까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얘기를 해서 그 2020년도에 그렇게 공연하고 가신 다음에 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부산의 인디 밴드가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공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했던 팀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 팀이 계속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계속 못 하다가 근래에 이제 들은 소식이 이제 2021년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에 이제 무대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이 그 멤버 중 한 명이 자가격리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됐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지금 되게 잘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서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엄청 좋은 문화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하고 요즘엔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외국에서 밴드들이 투어를 와요. 한국에. 그리고 뭐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밴드 들어보셨죠? 유명하니까 그런 밴드들이 국내 투어를 이렇게 하곤 해요. 그럴 때 이제 오프 있는 블루사우스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런 투어나 이런 공연을 했을 때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가 느낀 거제 공연 씬인데요. 다 말씀드렸던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외국인 관객이 감소하면서 내국인을 위한 공연을 좀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소 긴 공연 시간은 여러 팀이 어떤 이제 조인트 공연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소 되게 관대했던 피드백은 이제는 조금 냉정한 피드백을 갖고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적 자원 부족 저는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거제 대학교가 없어요. 거제 대학교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대학교와 대학가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 좀 청년들이나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에 조금 매력이 있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정책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매니아층이 부족하다. 이거는 정말 인디 음악과 좀 연관이 있어요. 사실 커버 밴드들이 하는 사실 음악들은 기성곡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인디 밴드의 음악은 어디서도 사실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에 가야지 라이브로 공연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악들이 뭔가 내 마음을 약간 터치했을 때 약간 팬이 되고 그러면 이제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또 여러 명 봤고 그래서 그런 조금 매력을 좀 발산시키기 위한 음악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건데 밴드의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인 밴드 사실 지금 직장인 밴드와 뭐 프로페셔널 밴드 간에 경계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인디 밴드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떤 카피라든가 커버에 의존하는 밴드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네, 활동이나 이런 면에서 이게 되게 민감한 사실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게 있어요. 커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법상 사실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나 영리 활동은 절대 할 수가 없고 그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선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영리 활동을 한다면 또 다른 뭐 기획사나 이런 데 협의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음악 저작물 공연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유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모르죠, 사람들이.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영리 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적고 하다 보니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이런 것들이,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모르고 진행이 된다라면은 어쩌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생태계 교란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실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팀들이 그런 점을 알고 이제 조금 방향을 좀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엄청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네요.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졸리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재밌어요? 예. 재미도 없죠? 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감으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옥태원 공연기획단체 옥태원이 뭘 하고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했던 얘기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고향이 충남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느려요. 이해해 주시고. 네, 계속 안 웃다가 이 타이밍에 웃는 건 뭐죠? 네, 2020년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짓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리 공연 2회, 뭐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할로윈 클럽 공연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2021년도도 똑같이 거저시 청년 리빙랩을 통해서 음반 제작 프로그램과 또 이제 월스 버스킹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공연 그리고 여러 가지 옥태원 입방 공연 기획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좀 더 보면은 2020년도에 거리 공연을 했던 겁니다. 이제 회당 한 50명 정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셨고, 이걸 통해서 이제 로컬 밴드도 홍보도 하고, 옥포에서 이제 공연이 있음을 좀 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리밍 공연입니다. 이거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해서 공연을 진행을 했고, 다 로컬 밴드로 구성을 해서 공연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로윈 때 그 시기와 맞물려서 거제 로컬 밴드들 조인트 공연과 아까 보여드린 영상 부산 밴드들이 와서 하는 공연을 진행을 했고 이때 이제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짜잘하게 공연이 필요한 곳과 공연을 하고 싶은 분을 조금 약간 이어주려는 약간 그런 시도를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버스킹 위주로 이렇게 조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이데이 라이브라고 제 마음대로 지었는데 금요일날 이제 거제 로컬 밴드 공연하는 거를 간단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는 이제 4월부터 해서 이렇게 포스터들이에요. 이렇게 이번 달까지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스터들을 저희가 샵록 카페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공연 오신 분들이 공연 어땠는지 거기 이렇게 사인과 함께 이렇게 적어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조금 자료를 좀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도 말에 이제 인디밴드를 섭외한 공연에서 흥행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가장 걱정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는 티켓이었어요. 거제는 티켓을 내고 공연을 보는 클럽이 없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어떤 공연을 할 때는 티켓팅을 하곤 하는데 클럽에서 공연을 보는데 티켓을 이렇게 구매를 하고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거제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럽을 가면은 기본적으로 다 티켓팅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공연을 하는 인디 뮤지션들한테 적절한 보상도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거제는 특이하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도전적이었지만 티켓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티켓을 구매하고 재밌게 즐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경험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확장된 또 공연 컨셉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월스 버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Save Me, BTS 노래, Save Me and Earth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 네. 해서 저희가 매달 지금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5회째 이번 달 하면 5회인데 진행을 하고 있고 매달 둘째 주에 이제 환경 정화 활동과 공연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쓰레기 줍고 2부는 공연 보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또 내신 저희 member분이 계신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바다를 정화하고 음악은 우리를 정화한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갖고 이 자리에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공연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흔쾌히 다 부산에서 오시거든요.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부산에 오셔서 공연을 하시는데 흔쾌히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일요일 날 구조라 바람곳 우체국에서 이번에 오후 2시에 공연이 있고 환경정화는 1시에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에 그렇게 관심 있던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그래도 쓰레기 한번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아차하는 경우가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지금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음반 만들려는 작업인데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5개의 밴드가 지금 참여를 해서 지금 이제 음원 작업까지 끝났어요. 어떤 음악 퀄리티라든가 음악적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무언가를 같이 시도했다라는 거에 되게 큰 의의를 갖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그런 활동들이 빈번해지고 많아진다면은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인디 문화로서의 조금 뭐라 그러지?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일단은 발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많은 관심을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매체들에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작년에는 함께 거제라는 거제 소식지에서 인터뷰를 해주셔서 이렇게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또 근래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대단한 책인지 몰랐는데 이제 트리플 거제라는 이제 여행 잡지에 저희 하는 일들이 실렸어요. 근데 같이 실리신 분들을 보니까 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고 그리고 또 KNN 생방송 투데이에 동네북의 골목 탐험이라는 또 코너에 저희가 또 등장을 해서 TV에 나오기도 했었죠. 네, 저희 옥태원 스트릿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공연 영상과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준비를 했으나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이런 거죠.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거제 인디문화 조성 로드맵이라고 해서 거제시에도 나름 제출을 하고 다음에도 뭔가를 할 거니까 뽑아달라 약간 이런 의미도 좀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2020년도에 인디 밴드를 소개하고 이런 이제 작업을 했었고 2021년도에는 직접 로컬 인디 밴드들이 어떤 작업물을 내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를 통해서 조금 인디 뮤지션을 발굴하고 만들고 양성하고 이런 작업을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이라고 써놨는데 이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이 늘다 보면은 어떤 연합체 같은 형식의 레이블이라고 많이 해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힙합 쪽에 많죠 사실 레이블이. 근데 뭐지? 매직 스트로베리라든가 이런 이제 인디 레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의 거제 내 인디 레이블을 만들어서 어떤 기획을 같이 하는 그런 그림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제 밴드들이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투자처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많아지는 거에 좀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고 레이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조금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끼리의 어떤 연합체 정도는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래에는 2024년이 되면은 제가 40살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거제에서 사운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해보자 이런 이제 커다란 목표를 좀 갖고 있는데 가제는 불사표라고 블루 사운드 페스티벌이라고 아무도 동의 안 하시길 좀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세포 수경공원에서 하면 엄청 멋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스텝 2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스텝 3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가 개인적으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비다방이라는 서울 상수동에 있는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곳인데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1층에는 카페로 낮에 운영이 되고 지하에 이제 공연장이 있어요. 근데 1층에서 지하를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사진 보시다시피 낮에는 제비다방으로 운영이 되다가 밤에는 이제 취한제비로 이름이 바뀌어서 펍 형식을 띈 이제 라이브 공연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원래 유명했어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유가 오혁이랑 같이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한번 하게 되면서 더 이렇게 유명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운영해 보고 싶은 것도 엄청나게 큰 꿈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지금 5명으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각자가 원하는 진짜 그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뭔가 녹여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은 거제에 너무 좋은 진짜 뭐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11시 10분 기가 막히네요. 네. 거제는 진짜 좀 신기한 도시인 것 같아요. 청년들, 학생들이죠. 여기도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대학교는 다 외지로 떠나시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오히려 외지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거제로 들어와서 그들이 뭔가 문화를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취업을 통해서 이쪽에 오게 됐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거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알아가는 중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화를 만든다 이런 포부는 있지만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다라는 확신과 용기가 많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근래에 약간 그런 말을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멋진 일은 언제나 간단히 일어나니까 라는 말을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 음악적인 이런 순수함을 조금 잃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간다면은 끝에는 이제 좀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